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러셀 2000 지수만 겨우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또 한 번 옵션 만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경계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연준 의사록 공개를 이어간 뒤에는 앞으로의 연준의 올 한 해 동안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쪽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간밤의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다우와 S&P 500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오늘 밤이었습니다. 보시면 3대 지수는 마이너스로 문을 닫고 있고요. 다우 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0.5%의 마이너스.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낙폭은 제한되면서 한 0.3% 안팎의 좀 재미없는 하루로 진행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이제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란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약에 합의에 실패한다면 매우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멘트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열흘 안에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협상 합의에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열흘 뒤에 전면전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빅스 지수가 6.9% 급등을 하면서 앞으로 변동성 확대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기준으로 1.9% 플러스 66달러 선 지나가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오늘 1.7% 올라서면서 70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코멘트들을 보면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하는가 그 레벨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70달러 선을 넘기는 순간 시장은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WTI 기준으로도 70달러 선 돌파하는가 여부가 앞으로 며칠 내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개선을 가리키는 지표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1주 전 대비 2만 3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됐던 거는 22만 명대이다 보니까 이 역시도 좀 유의미하게 밑돈 수준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고용 개선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관측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밤에 나오게 될 12월 PCE 물가지수로 쏠리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뮤티드된 하루였습니다. 시총 상위 M7 종목들 보합권에서 대체로 거래를 마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1.3%로 비교적 낙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억눌린 가운데에서 AMD의 주가가 1%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중요했던 실적 발표로는 월마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4.6% 증가하면서 양호한 4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계속해서 고소득층들의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고소득층 역시도 좀 저렴한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K자형 경제가 월마트의 실적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간 이익 전망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1.5%대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락했던 업종으로는 여기에 asset management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산 운용 관련주들의 동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블루아웃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대출 채권을 현금화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투자자들의 환매를 제한하겠다라는 발표도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제한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혹시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이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아울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9%대까지 낙폭을 벌렸고요. 그 밖에 피어 종목들 블랙스톤이라든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시도 5%대의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 섹터 안에서는 델 테크놀로지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에버코어 ISI 측에서 택티컬 아웃퍼폼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점유율 확대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이 기업용 제품 비중 확대 등을 앞으로의 기대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2월 26일이죠.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표 후에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급등 특징주 디어의 초록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농경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될 텐데 이번에 나온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 2.42달러, 시장에서는 2.05달러가 예상이 됐었고요. 매출액은 80억 달러, 역시 예상됐던 76억 달러대를 크게 비트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중에 무려 13%대나 급등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세계 최초로 중요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월마트를 제치고 매출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했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전해지고 있죠. 1994년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지 약 30여 년 만에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7,16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마트의 경우에는 7,132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친 것이 되고요. 월마트는 그동안 무려 10년 동안 매출 기준 전 세계 1위 기업의 자리를 지켜온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기업은 소비자 커머스라는 분야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확대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월마트, 그리고 월마트에게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아마존의 경쟁 구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누가 매출 기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가, 그 왕좌는 기업의 규모 그리고 소비자에게 갖는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존이 이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13F 공시 내용 혜은 앵커가 잘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에크먼이라든지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같은 투자를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월가의 거물들이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매수세를 늘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아마존을 탑픽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M7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낙폭을 벌린 가운데에서 지금이 만약에 기회라면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요즘에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탑픽 선정, 생성형 AI의 대표 수혜주로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핵심 촉매제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AWS의 성장과 자본 지출 수익률의 개선,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AWS 30% 이상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 에이전틱 커머스와 파트너십을 통한 리더십 확장. 이 에이전틱 커머스는 쉽게 말해서 작년 4분기부터 이 AI 쇼핑 도우미인 루퍼스라는 서비스를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실제로 전체 매출 총량이 140bp 성장했다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잠재적인 리스크로서는 예상보다 만약에 AWS의 매출 성장률이 저조하거나 마진율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압박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 예상되는 EPS를 기준으로 포워드 PER은 약 19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패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동종업계 대비 40%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00 정도
있었던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간밤에 움직였던 업종으로는 방산 업종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이번 주에 시티그룹과 함께 가졌던 연설 내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우는 간밤의 흐름 포착이 됐고요. 노스럽 그룹은 역시도 간밤에 경영진 측에서 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1.6%의 플러스 움직임. 반대로 항공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억눌렸던 간밤이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업종이 되겠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6%대, 그리고 항공주들을 모아놓은 ETF 제츠가 3.9%의 장중 기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을 꼽는다면 몇몇 거대 기술주가 주도하던 흐름이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덕분에 전문가들이 직접 종목을 콕 집어 투자하는 펀드들은 18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수익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요즘 뉴욕 증시에선 빅테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 중 약 66%가 지수 자체의 수익률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는 뜻으로 이는 198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대형주 액티브 펀드의 57%가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IT 기술주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 금융주와 산업재를 쓸어 담았습니다. 펀드 내 현금 비중을 사상 최저치인 1.1%까지 낮출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별 종목 투자자들의 환호와 달리 S&P 500 같은 시장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이 많아질수록 덩치가 큰 대장주들의 힘이 빠지면서 전체 지수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둔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오늘 밤 미국 옵션 시장에서는 2월 만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달러, 우리 돈 약 4천조 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수 옵션에만 1조 8천억 달러가 몰려 있으며 ETF와 개별 종목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는 만큼 변동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블루오일 캐피털이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출금 요청을 제한하면서 주가가 한때 9%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사모신용시장 전반에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면서 아폴로, 블랙스톤 등 다른 대형 운용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블루오일 캐피털이 개인 투자자 대상 펀드의 환매, 즉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찾아가는 것을 제한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14억 달러 규모의 보유 대출 자산을 다른 곳에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블루오일의 주가는 한때 9%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문제가 된 사모신용펀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블루오일에서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 요구가 몰려 이를 제한했다는 소식에 RS, 아폴로, 블랙스톤 등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대형 운용사들의 주가도 5에서 7%대 동반 하락했습니다. 블루오일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 지역의 대형 연기금과 보험사의 기존 대출 자산을 넘겼습니다. 매각 가격은 장부에 기록된 가치의 99.7%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월가의 평가는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출 자산을 손해보지 않고 거의 제값에 팔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펀드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부실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시장에 증명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자산 건전성과는 별개로 당장 밀려드는 출금 요구와 펀드 운용을 위해 빌린 돈을 관리하려고 가장 우량한 자산을 팔아야만 했던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월마트의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급락했지만 정규장에서는 한때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월가의 의견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 직후 월마트의 주가는 개장 전 한때 3.6%까지 하락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이번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가 2.75에서 2.85달러로 월가 컨센서스인 2.96달러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규장이 열리자 주가는 장중 한때 2% 넘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의 매수 릴레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월마트의 부진한 전망치가 회사의 위기가 아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려는 의도된 보수적 접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D.A. 데이비슨의 마이클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2월 초 신임 CEO가 취임한 만큼 단기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전망치로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고 목표 주가 1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베어드의 피터 베네딕트 애널리스트 역시 월마트 특유의 보수적인 경영 방침을 언급하며 10%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140달러를 목표가로 내놓았습니다.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선 수익 다각화와 기술 혁신으로 모건 스탠리의 시메온 구트만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구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가 1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외곽 지역에 상업용 무인 로보택시를 허용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정치권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를 넘지 못한 건데요. 뉴욕 확장을 야심차게 준비하던 구글의 웨이모는 공식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승인하는 조항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교통이 복잡한 뉴욕 시내를 제외한 뉴욕주 외곽의 중소도시들에서 로보택시 운행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철회의 주된 이유는 지지 부족으로 뉴욕 택시 운전사들의 거센 일자리 위협 반발과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구글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지난해부터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뉴욕시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해왔고 이번 합법화를 발판 삼아 뉴욕주 전체로 상업 운행을 확장하려 대규모 로비전을 펼쳐왔습니다. 웨이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뉴욕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주의회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제러미 쿠니 주 상원 교통위원장 역시 실망감을 표하며 예산안과 별개의 독립법안으로 상용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